네, 종합설계 4조 똑똑한 짐꾼이의 발표를 맡게 된 예상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챕터입니다. 챕터는 총 7가지의 챕터로 구성하였고,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주요 이론, 세 번째는 주요 설계 내용, 네 번째는 시스템 구성, 다섯 번째는 센서별 성능 분석, 여섯 번째는 문제 정의 및 해결과 분석과 해결, 마지막 일곱 번째로 팀원 역할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블루투스와 영상 처리를 통해 주인을 인식하여서 따라다니는 다용도 짐꾼이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이론입니다. 따라다니는 용도이고 첫 번째는 영상 처리입니다. 저희는 영상 처리에서 민시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민시프트는 현재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데이터가 밀집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방법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위치가 써져 있는 곳이 있고 분포 중심이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탐색 반경이 분포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하여서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복잡한 계산량에 의해서 시시각각 객체의 위치나 크기가 변경될 때 불리한 점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상 속의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ROI 크기가 일정합니다. 위에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탐색 반경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사각형은 그대로 크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림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어도 ROI의 크기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시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짐꾼이가 인식하는 주인 ROI 크기가 항상 일정하고 보통 실내보단 실외에서 사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잡음이 많은 배경에서 분리한 캠시프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콘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입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는 10c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반면 비콘은 최대 50m 거리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콘의 출력 신호 세기와 신호 강도를 사용하면 비콘 단말기 사이의 거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콘의 패킷 구조입니다. 아이비콘의 데이터 중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가 한 지역 비콘 장치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설치된 비콘은 주 번호는 같지만 부 번호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출결 정보를 사용하는데 아이비콘의 패킷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출결 앱은 하나로 일정하지만 저희 회원들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IP들은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메이저 번호와 마이너 번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안에 TX 파워는 수신 신호의 세기값과 비콘과의 거리를 측정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비콘이 자체 GATT 프로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면서 신호를 전송합니다. 두 번째로 어플을 키면 이 광고 메시지 데이터 값을 통해서 비콘 장치와 연결합니다. 세 번째로 TX파워로 거리를 잽니다. 여기서 GATT를 설명하기 전에 ATT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TT는 서비스와 특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어떤 데이터, 즉 속성을 다른 장치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GATT는 ATT를 이용하여서 장치 사이의 데이터를 정송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비콘의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어플 화면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를 보실 수 있는데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의 RSSI 값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55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멀리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값인 마이너스 7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SI 값은 수신된 신호 강도의 지표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신호의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신호의 강도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는데 RSSI 값은 이 강도를 표현한 단위이기 때문에 RSSI 값으로 계산식을 통해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이제 주요 설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오는 기능으로서 한 가지 색을 인식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패턴을 지정하여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식률을 증가시켜 두 가지 색의 패턴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주인과의 거리가 1m에서 3m 사이가 되면 모터가 동작하여 일정한 속도로 주인을 따라옵니다. 세부 기능 첫 번째는 영상 처리 기능입니다. 짐꾼이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두 가지의 색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콘인데 비콘은 짐꾼이와 주인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면 편하게 알 수 있듯이 카메라로 두 가지의 색 패턴을 인식하여서 비콘에서 이제 거리를 재고 모터 센서로 전달하여서 모터가 작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활한 자율 주행을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짐꾼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을 원활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세부 기능 첫 번째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서 짐꾼이가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로 기울기를 파악하여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판단한 후에 모터 속도를 제어해 짐꾼이가 경사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GPS입니다. 블루투스와 연동시켜서 짐꾼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 기능입니다. 편리 기능은 어플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활용하고 여러 가지 센서 값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능으로서는 무게 센서는 짐꾼이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블루투스는 짐꾼이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앱 인벤터는 어플 안에 짐꾼이에 대한 원격 조작 기능 및 자세한 정보들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구성 플로우 차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짐꾼이가 켜지면 주인과의 거리가 1m 이상 3m 미만인가를 측정합니다. 만약 1m 이상이고 3m 미만이면 카메라로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패턴이 인식이 되었으면 짐꾼이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거리가 0.7m 이하인가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장애물에 대한 측정값입니다.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거리 좌우값이 0.2m 이하인가에 대하여 맞다면 짐꾼이가 정지 후 짐꾼이가 장애물을 탐지하고 정지 후 방향을 틀어서 재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였는지입니다.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짐꾼이가 종료됩니다. 저희 두 번째 블록도입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를 필두로 라즈베리 파이에는 3가지 센서, 그리고 아두이노에는 4가지 센서를 달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모터 드라이버, 카메라, 초음파 센서가 달려있고 아두이노에는 블루투스, 무게 센서, GPS, 자이로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센서별 성능 분석입니다. 첫 번째 영상 처리는 사용자가 지정한 짐꾼이의 색 패턴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측정하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로 낮, 저녁, 밤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색깔론 빨간색, 노란색, 아까 2가지 패턴이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인식률은 낮에는 빨강, 노랑 모두 높은 것으로 나왔고 저녁에는 높은 편, 밤에는 아무래도 빛이 좀 없다 보니까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모터와 자이로 센서를 합친 분석 값입니다. 자이로 센서의 X값에 따라 지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움직이는가입니다. 넘어짐을 방지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오르막길, 평지, 내리막길 총 3가지로 구성하였고 X값이 20 이상, 30 이하면 내리막길로 인지하여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10 이하이면 평균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X값이 340 이상이라면 오르막길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음파 센서입니다. 지정한 장애물과의 거리를 0.7m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밑에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70cm가 되면은 모터가 작동을 하고 그 이하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네 번째, 무게 센서입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센서 측정값, 센서는 총 3가지의 값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200g, 300g, 1kg으로 측정하였는데 측정 도구는 200g은 핸드크림, 300g은 햇반, 1kg은 아령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센서 값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플입니다. 어플 안에 짐꾼이에 대한 원격 조작 기능 및 자세한 정보들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총 5가지인 연결, 음성인식, GPS, 원격 조종, 센서 표기로 5가지로 나누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정의 및 분석과 해결입니다. 첫 번째, 비콘 연결 후 RSSI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고 연결을 다시 수행해야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값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영상과 모터를 합친 후에 작동되도록 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이로 센서와 모터를 연동한 후에 내리막 측정 시 모터가 가속도를 받아 내리막에서 속도 측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리막에서 딜레이를 추가하고 모터의 속도를 최소로 낮추어 가속도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처리에서 LED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한 후 실행하였더니 인식률이 낮아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ED 대신 패턴을 제작 후에 프린트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영상 처리에 대한 문제 정의 및 분석과 해결입니다.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첫 번째는 LED, 두 번째는 셀로 판지, 세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인식률은 LED 셀로판지 스티커에 빛이 있고 빛이 없음으로 했는데 빛을 켰을 때 LED에는 이제 인식률이 낮았고 빛이 없을 때는 인식률이 보통이었습니다. 셀로판지는 LED와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왔을 때 인식률이 낮았고 빛이 없을 때는 인식률이 높았습니다. 스티커는 빛이 있었을 때 인식률이 보통이었고 빛이 없었을 때 인식률이 높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LED는 LED에 불을 켰을 때 빛으로 인하여 인식률이 떨어졌습니다. 셀로판지도 LED와 마찬가지로 빛이 통과했을 때 빛으로 인하여 인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는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빛이 여러 곳에 퍼지지 않고 몰리게 되어서 주변을 인식 가능했습니다. 한가운데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빛이 너무 강해서 인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주변이 빛이 한 곳으로 모임에 따라서 그 빛으로 인한 주변에 있는 색이 측정이 되어서 인식률이 보통인 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역할입니다. 이소담 학생은 따라오는 기능 파트와 하드웨어를 제작하였고 김수현 학생은 이소담 학생과 함께 하드웨어를 제작하였고 원활한 자율 진행을 위한 기능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예상고는 편리 기능 파트를 설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